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근무하시면서 뭐 특별히 생각나시거나 혹은 저희들에게 해주실 만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근무한 지 3년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담당 디렉터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할 수 있게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년 되셨군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특별하게 벌어진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기억에 남는 거 혹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특별한 추억거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끝나기 전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스탠딩 인터뷰를 소스로 활용을 할 때도 이렇게 서서 현장에서 직접 자리 잡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즉석에서 물어보는 것을 할 때도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절대 노출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막으로도 안 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스탠딩 인터뷰를 하더라도 보통은 뭐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그냥 저 경계근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는 저 지금 경계근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춥고요. 배고프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텐션이 좋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텐션이 좋아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툭툭 짧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뭐 들어가면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뭐 하고 하겠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텐션이 죽지 않게끔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고난도의 스킬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야 먹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왜냐면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려면 내가 대륙붕지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바운더리에서는 대륙붕지식이라 그래요. 얕고 넓은 지식을 좀 갖고 있는 PD들은 어디 가서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결국은 내 작품의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답들을 혹은 내가 원하는 컨셉들하고 붙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만 들고 덜렁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막 장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막 세팅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미 다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들은 종료가 돼버리고 물론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막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는데 막 장비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뭐 이럴 시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비는 최소한의 간단하게 제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런앤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막 뭐 이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달고 뭐 챙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진짜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셋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가슴에다 들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인터뷰하고 그건 뭐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현장에 갔을 때는 항상 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일단은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그분과 먼저 친해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 주변으로 어슬렁거리면서 뭔가 많이 담는 척을 하고 척이라 해서 담는 게 아니라 많이 담는 척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막 촬영을 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찍고 있네. 근데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사람을 찍고 있네. 그러면서 저를 관찰을 할 거예요. 아래로 훑으면서 뭔가 관찰하겠죠. 저 사람은 무슨 카메라를 들고 있네, 뭘 찍고 있네, 보니까 뭐 착하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관찰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 한 3-40분 정도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를 그들에게 노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카메라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툭툭 스몰 토크를 시작을 하죠. 힘드시겠어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춥네요. 뭐 생각보다 되게 덥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이제 스몰 토크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저에 대한 어떤 경계를 허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저는 좀 불편한데요. 그러면 안 찍으면 돼요. 그렇게 야금야금 처음에 2명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명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리랑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 가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맥시멈 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담아내려면,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뭔가를 담아내려면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과 스몰 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처럼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장르의 혼자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 현장에 이렇게 툭 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팁을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평소에 어쨌든 간에 넉살이 좀 좋아야 되고, 유머러스한 감각도 좀 키우셔야 되고, 스몰톡에 대한 그런 지식을 좀 많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물론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그 조직에 대한 사전 공부는 하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스몰 토킹 하면 뭐해? 서로 실크들끝 뭐야 이 사람 이러고 경계를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스몰톡 통해서 무리들과 친해지면서 스케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스탠딩 인터뷰도 하면서 제 다큐멘터리의 소스들을 차곡차곡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찍을 때 그냥 무조건 찍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터뷰 라인을, 사전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인터뷰 라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소스들, 스토리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스토리와 그 소스들하고 매칭이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열심히 더 담아내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막 멋있게 찍고 막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인터뷰에서 나왔던 스토리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시냐면,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노래 가사에 맞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고, 그 장면들을 연출을 해서 찍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다큐멘터리는 껌이에요. 그리고 뉴스 보도 화면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기자가 기사를 써서 리포팅을 한 상태에서 그 기사에 맞는 그림들을 이렇게 딱딱 매칭해가지고 붙이잖아요. 보도 화면들 보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림을, 흔히 요즘은 뭐 B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인서트 커트들을 많이 따낼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스 화면들, B롤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전곡을 다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구절, 한 마디, 한 챕터 정도를 딱 세팅을 하셔서 가사에 맞는 장면들을 상상해보고, 그 상상되어지는 이미지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구현해보는 이런 훈련들, 그리고 뉴스 화면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기사의 내용과 붙이는 보도 화면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작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학생들 강의용으로도 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또 다시 이 장비 얘기를 해야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1인 독립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화각의 구성, 렌즈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